자,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는 요 물건이 경매 목적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더라도 토지 모양이 너무 정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진입 도로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2차선 도로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죠. 오른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나 왼쪽에 평택시흥 고속도로, 여기는 5분, 여기는 10분.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되겠죠. 요 8탄면 서근리에서 이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이 금액만 딱 봤을 때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소 우리가 2차는 기다려서 최저가 금액이 28억 중반 정도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평당 가격이 275만 원 정도는 되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입찰을.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쉬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연휴가 4일, 5일, 6일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나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곳들은 또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유부남 형님들 어떻습니까? 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손길도 많이 가야 되고 나만 혼자 나가서 놀 수도 없기 때문에 집에 또 얽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일하는 게 더 쉽지, 긴 연휴 동안에 집안일 하고 애들 보고 쉽지만은 다들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일상으로 잘 복귀하셔가지고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파이팅 넘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영상들이나 제 채널을 처음 구독을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 경매에 나온 공장이나 창고 물건들을 분석하는 영상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제 돈 가지고 공장도 다 사보고 임대도 지금 주고 있고, 토지를 사서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까지 다 지어서 분양을 하는 사업들을 여러 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공장, 창고, 토지, 물건들을 같이 분석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나 스터디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창고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조업이나 유통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내 사업에 필요한 공장이나 창고를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제 강의나 스터디 많이 와주고 계시고, 제 유튜브 영상들도 또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런 영상들이나 강의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공장, 창고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나중에 또 이거를 잘 매각을 해서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자 기틀로 또 삼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쭉 보다가 화성시 8탄면 서근리에 있는 경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입지나 위치나 사이즈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공장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무조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경매로 공장, 창고를 접근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장, 창고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내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경매 물건을 볼 때 뭐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항상 그 자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 뭐 아무리 좋아도 그 공장이 어디 이상한 데 박혀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진짜 임대 주거나 매각하기에도 너무 힘들거든요. 자,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는 요 물건이 경매 목적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더라도 토지 모양이 너무 정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장 건물이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입구 앞에 사무동 건물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총 3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진입 도로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2차선 도로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조금 나가게 되면 바로 2차선 국도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가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공구집 이렇게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야 진짜 공장들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이런 파란색 지붕들이 다 공장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목적물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평택 시흥 고속도로의 조암 톨게이트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매 목적물에서 여기 IC까지의 거리 자체가 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3km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게 되면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와, 이 정도면은 뭐 입지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여기 동쪽으로 가더라도 서해안 고속도로의 바란 톨게이트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문이랑 화당리를 지나서 우리 경매의 목적물까지 대략적으로 여기도 한 10분이면은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나 왼쪽에 평택 시흥 고속도로 우리 경매의 목적물에서 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는 5분 여기는 10분 요 정도면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시작부터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 신권의 감정가가 지금 41억 정도 되고 있어요. 토지 평당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억 9,400만 원이죠. 자, 여기에 우리 기계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계기구가 좀 크게 잡혀 있으면은 좀 제외해주고 보는 게 좋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토지 평당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평수가 1039평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평당 가격이 지금 394만 원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이 동네에서 지금 394만 원의 평당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공장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 조건들을 아직 살펴보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노멀한 스펙의 공장 창고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요 팔탄면 서근리에서 이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이 금액만 딱 봤을 때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펙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응당 394만 원으로 나올 법한 공장이었다. 그러면은 감정가가 얼추 정확한 거고 반대로 살펴봤는데 394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거다라고 결론이 쓴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또 1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기다렸다가 2차 금액으로 떨어졌을 때 금액을 확인을 해보고 요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장 용지 깔끔하게 지금 한 필지가 나와 있는데 1040평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공장을 끼고 있는 요 도로 여기가 시유지, 국유지, 군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목적물에 공장 용지 본부지만 딸랑 나왔지만 진입 도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신권에 394만 원의 평당 가격을 가지고 나온 건데 그만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이 건물의 구조나 층수나 스펙을 보면서 판가름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건물의 구성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간단한 물건이에요.
얘는 3층 규모로 되어 있기는 한데 1, 2, 3층이 다 이렇게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각 층이 한 40평 중반 정도 되는 3층짜리 사무실 건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이제 공장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요 A라고 써놓은 얘부터 좀 같이 보면은 1층이 185평이고 3층이 185평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딱 해봤을 때 공장이 요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밑에 한 개층은 185평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간에 2층이 있습니다. 근데 2층의 면적이 23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23평은 여기 옆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면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 3층 185평이라는 얘기는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3층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85평으로 이루어진 두 개 층이 들어가 있는 공장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간에 23평은 요 중간에 어딘가에 껴져 있는 공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공장은 우리가 가격 평가를 했을 때는 2층짜리 복층으로 볼 수 있는 공장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또 있죠. 얘를 또 봤을 때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층의 부분이 3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랑 차이점이 3층 공간 역시도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2층, 3층 적혀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장으로, 제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실제적인 공장으로서의 면적은 여기 1층에 있는 181평 요것뿐이 없구나. 그럼 얘는 뭐죠? 단층이라는 얘기죠. 공장으로만 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계산이나 이 공장의 시세를 평가할 때 얘는 단층 공장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위에 있는 거는 복층, 아래에 있는 거는 단층,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권리 분석을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일단 대항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거고, 건물 등기부나 이렇게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도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물건 주변으로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 빨간색, 요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니까 여기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기 안쪽에 월문 산업단지 좀 더 들어가 보면 매물이 몇 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보면은 2015년 연식인데 평당 지금 365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각각의 매물마다 용도 지역과 연식과 구조적인 특징들, 층수나 층 구성 다 살펴보면서 사실 분석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평당가의 느낌만 같이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얘도 한번 보면은 얘는 2016년도에 준공이 된 공장 건물인데 3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 공장도 보면은 평당 가격이 3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식이 2016년식이었으니까 한 9년 정도 된 물건이죠. 근데 다들 연식 대비 가격이 짱짱해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연식이 2008년. 그러면은 우리 경매 물건이랑 연식이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380만 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연식이 2016년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380만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얘는 2016년식인데 평당가가 307만 원에 나와 있어요. 다들 매물들이 여기 월문산업단지 안쪽에 나와 있는 공장들은
연식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에 매물을 올려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아까 봤던 애들 위편에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평당 320만 원대에 올라와 있고 여기 옆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작네요. 4억 8천만 원짜리. 얘도 한 350만 원 정도의 매물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 주변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요 월문 산업단지라고 표기된 요 안쪽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연식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등재가 되어 있었고 이쪽에 있는 물건들도 300만 원 초중반 사이에는 올라와 있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매물들을 참고 삼아서 가격 책정을 좀 잘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등재되어 있는 거 위주로 지금 확인을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불어서 이 주변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공장이나 창고 물건들의 실거래 중에서 우리 경매 물건이랑 비슷한 유형의 물건들을 최대한 골라가지고 분리를 해서 실거래 평가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팔탄면 서근리에 나온 공장 물건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신건에 지금 394만 원 정도 평당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건에는 우리가 입찰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물건입니다. 이거 신건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아까 봤던 네이버 부동산에 뭐 380만 원대, 370만 원대 연식 좀 된 거 이런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한번 유찰이 돼서 2차 가격이 되면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8억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최저 금액이. 그러면 이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당 가격이 275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최소 우리가 2차는 기다려서 최저가 금액이 28억 중반 정도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평당 가격이 275만 원 정도는 되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입찰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막 신건에 1차에 막 입찰해가지고 41억 몇천, 42억 막 이렇게 받아가 버리면은 사실 일반 매매 금액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신건 입찰은 아니되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2차가 돼서 최소 28억 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물건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